안녕하세요. 남편놈과 그 가족들의 진짜 밑바닥을 다 본 30대 중반 직장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전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서 워낙 성실하고 검소하게 사시니까 저희 집은 그럭저럭 안정적인 편이었죠. 서연아, 우리는 돈이 많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평범한 집이야. 그러니까 너도 착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알겠지? 어머니는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다행히 좋은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었죠.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금의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마케팅 분야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난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놈은 저보다 2살 위였고 같은 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선후배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서연 씨, 오늘 야근하시나요? 그럼 제가 저녁이라도 사드릴게요. 신입사원이 혼자 밤늦게 일하는 거 보기가 안쓰럽네요. 남편놈은 그때만 해도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아 보였거든요. 전 그런 모습에 점점 호감을 갖게 됐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남편놈과 사귀던 1년 반 동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봤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주곤 했거든요. 서연아, 너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일이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그런 말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전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드디어 저희가 결혼을 결심하고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남편놈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 사람 참 성실해 보이고 우리 딸한테도 잘할 것 같구나. 서연아,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네, 아버지. 전 정말 서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시댁분들도 처음에는 절 반갑게 맞아주셨고 시부모님도 나쁘지 않은 분들 같았거든요. 시댁은 시부, 시모, 그리고 남편놈보다 3살 위인 신우가 있었어요. 신우는 이혼한 후 친정에서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절 친언니처럼 대해줬어요. 어머, 우리 새 식구가 왔네. 서연이 정말 예쁘다. 우리 동생이 복 받은 거야. 신우의 그런 말에 전 정말 고마웠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며느리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르네. 앞으로 우리 가족 되니까 편하게 지내거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신혼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비용까지 대부분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서연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지만 너 결혼하는데 아낄 거 없다.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반면에 시댁에서는 딱히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지는 않으셨죠. 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을 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놈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도 제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놈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너 요즘 집안일에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맞벌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나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집안일까지 다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분담해서 하면 안 될까요? 아, 그건 좀 그렇지.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이런 식으로 남편놈은 점점 꼰대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정말 당황스러웠죠.
연애할 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특히 신우가 정말 문제였거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신우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너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알고 있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야. 나도 이혼하고 여기 살면서 최대한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네? 용돈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머, 정말? 우리 동생이 말 안 했나? 보통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50만 원이라니요. 저희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 놈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형님이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거? 사실 우리 어머니가 몇 번 말씀하셨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런다고.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뭐, 부담스럽다면 조금 줄여서 30만 원 정도라도. 남편 놈은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달 시부모님께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새 며느리로서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신우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이번 추석에는 바이스 이 차례상 준비를 네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혼하고 나서 요리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됐거든. 그리고 시장 보는 것도 네가 해주면 좋겠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 신우는 자신은 이혼녀라는 핑계로 모든 일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전 직장을 다니면서 그 모든 일까지 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참고 지냈어요. 시댁분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 놈은 저의 그런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서연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하시네. 며느리 노릇 제대로 좀 해. 여보, 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직장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불평하지 마. 남편 놈의 이런 태도에 전 정말 실망했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결혼 2년 차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너 언제까지 직장만 다닐 거니? 이제 슬슬 아이 가질 생각도 해야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 건 다 핑계야. 여자는 결혼하면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본분이지. 계속 직장만 다니면 어떡해? 시모의 말에 전 당황했어요. 남편 놈과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가서 남편 놈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언제 아이 가질 거예요? 글쎄, 우리 어머니 말씀도 맞긴 한데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당연하지.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건 힘들잖아.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해. 남편 놈은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야 한다니.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계속해서 거세졌어요. 서연아,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일만 생각하고 가족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우리 동생도 그렇고 요즘 남자들은 참 힘들어. 아내가 가정에 신경을 안 쓰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
신우와 시모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전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임신을 하게 됐고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처음에는 임신한 기쁨도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서연아,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는구나. 아이 낳고 잘 키워야 해. 시모의 그 말이 전혀 고맙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집에서 지내면서 온갖 집안일을 다 맡아서 했어요. 신우는 자신은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넌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 하는 거 당연하지? 나는 직장 다녀서 힘들어. 신우의 그런 말에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임신 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남편 놈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서연아, 형님 말도 맞잖아. 형님은 밖에서 일하고 너는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여보, 전 임신 중이라고요. 그리고 집안일이 쉬는 게 아니에요. 임신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 놈의 그런 태도에 전 정말 서러웠어요. 드디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는 며느리를 위해 산후조리를 도와준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더라고요. 서연아, 미역국은 네가 끓여. 내가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빨래도 네가 해. 아이 옷은 특히 조심해서 빨아야 하니까 엄마가 직접 하는 게 좋아. 전 산후조리 중인데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시모가 은근히 견제하더라고요. 사돈댁 어머니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국 친정 어머니는 며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신생아 돌보기와 집안일을 모두 감당해야 했거든요. 남편 놈은 직장일이 바쁘다면서 육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역할이니까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줘. 남자가 육아까지 하면 언제 일에 집중해? 원래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똑같이 돈을 벌어왔는데 왜 육아는 저 혼자 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댁 식구들의 간섭이었어요. 서연아, 아이 기저귀는 이렇게 갈아야 하는 거야. 분유 타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해서 언제 엄마 노릇을 해? 신우와 시모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간섭하고 지적하더라고요. 전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특히 신우가 가장 심했어요. 서연아, 너 육아를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아이가 자꾸 우는 걸 보면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나는 애 키울 때 이런 적 없었는데. 신우는 자신의 육아 경험을 자랑하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전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만 신생아를 키우느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하소연을 하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이 항상 주변에 있으니까 마음 편히 통화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아이가 생후 6개월쯤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신우의 생일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서연아, 오늘 우리 큰딸 생일인데 네가 음식 좀 준비해줘. 미역국이랑 잡채, 전 좀 부치고 전 신생아를 돌보면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가족 행사니까 참고했죠. 그런데 생일상을 차리고 나서 신우가 저에게 한 말을 듣고 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서연아, 고마워.
그런데 다음부턴 간을 좀 더 맞춰. 미역국이 너무 짜고 잡채는 간이 안 배었어. 아, 그리고 전도 좀 더 바삭하게 부쳐야지. 형님, 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다 잘한 건 아니잖아. 요리는 정성이 중요한 거야. 아직 배울 게 많은 것 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신생아 때문에 밤잠도 못 자면서 하루 종일 요리를 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런 소리를 듣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놈의 반응이었어요. 서연아, 형님 말씀이 맞네. 나도 먹어보니까 좀 아쉬웠어.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해줘. 여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쁘게 들리려고 한 말이 아니야. 그냥 더 맛있게 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그냥 무료 가사 도우미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에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시댁에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전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 세상에. 그럼 너 지금 시댁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거구나. 엄마, 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서연아, 엄마가 한번 시댁에 가서 얘기해 볼까? 아니요, 엄마.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며칠 후에 시댁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모와 대화를 나누시더니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사돈댁 어머니,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나 봐요. 신생아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는데. 뭐요? 며느리가 집안일하는 게 당연하지.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니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신생아 돌보느라 지쳐있는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사돈댁 어머니 말씀이 너무 하시네요. 우린 며느리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있는데 두 분이 목소리를 높여 다투시니까 전 정말 난감했어요. 결국 어머니는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연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이나 하라고 하겠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건가요? 그 말을 듣고 시모가 펄펄 뛰더라고요. 뭐? 이혼? 우리 집에 와서 이혼 타령을 하시겠다고요? 그럼 며느리를 좀 사람답게 대우하시든지. 결국 어머니는 그날 화를 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그 일로 시댁분들은 저에게 더 차갑게 대했죠. 서연아, 네 어머니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앞으로 친정에서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고 해. 시모의 그런 말에 전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남편놈도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서연아, 장모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는지 알아?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줘. 여보, 우리 엄마는 저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힘들다고?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남편놈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정말 외롭다는 걸 느꼈어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아직 시작도 안 됐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신우가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나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휴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러세요? 그런데 휴직하면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 저요? 어떻게요? 매달 용돈을 좀 줄 수 있어?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아이 양육비에 시부모님 용돈까지 드리느라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형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만 해도. 아, 그런 변명은 그만해. 네, 남편 월급이 얼마인데. 그리고 너희 친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줬잖아. 신우는 저희 형편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놈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놈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형님이 힘드시니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 여보,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50만 원을 구해요? 그럼 30만 원이라도 형님이 가족인데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이제 신우까지 용돈을 줘야 한다니. 하지만 남편놈이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저는 매달 30만 원씩 신우에게도 드리게 됐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정말 아껴서 살았어요. 아이 옷도 중고로 사고 제 옷은 아예 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서연아, 30만 원으론 부족해.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조금만 더 보태줄 수 없어?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더는 어려워요. 아, 친정이 그렇게 잘 산다면서 왜 이렇게 인색해? 신우는 저희 친정까지 끌어들이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런 와중에 더 황당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시부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는데 돈이 꽤 들어.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버님, 얼마나 드는데요?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라니요.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런 큰 돈은 저희도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네 친정에서 좀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시부까지 제 친정을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께 그런 부탁은 드릴 수 없어요. 뭐? 왜 안 돼? 사돈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도 그건, 야, 서연아,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맞아? 시댁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 시부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남편놈이 들어와서 상황을 듣고는 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장인어른께 한번 부탁해봐.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여보, 지금 정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전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남편놈이 시댁 편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하지만 전 끝까지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 그런 부탁은 드릴 수 없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저를 정말 못마땅해 했어요. 쯧쯧, 며느리가 참 이기적이네. 자기 친정만 생각하고 시댁은 남 취급하고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시댁 식구들의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전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보일러는 고장이 난 게 아니었어요. 신우가 새 차를 사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였거든요. 우연히 시댁 이웃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서연이 맞네. 그런데 너희 시댁 보일러 언제 고쳤어? 멀쩡한 것 같던데. 네, 보일러가 고장 나지 않았다고요? 응, 며칠 전에도 잘 나오던데 혹시 다른 집이랑 헷갈리셨나?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집에 가서 남편놈에게 따졌죠. 여보, 보일러가 고장이 안 났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남편놈이 버벅거리더니 결국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형님이 차를 바꾸고 싶어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신 거야. 뭐라고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좋게 말한 거지. 좋게요? 속이는 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잖아요.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게 형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남편 놈까지 저를 속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그냥 돈 내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 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가 자고 있는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부터 전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용돈을 줄이는 거였어요. 시부모님께 드리던 30만 원을 20만 원으로 줄였고 신우에게 주던 30만 원은 아예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서연아, 갑자기 왜 이래? 용돈을 왜 줄여? 죄송해요. 아이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아이 키우는 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시부모 용돈은 별개잖아. 시모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더 심했어요. 서연아, 나 휴직 중이라고 했잖아. 왜 갑자기 용돈을 안 줘? 형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워? 네, 남편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도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아, 정말 이기적이네.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 신우가 막말을 퍼부어도 전 꿋꿋하게 버텼어요. 당연히 남편 놈도 제게 화를 냈죠. 서연아,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여보, 저희도 살아야죠. 맨날 돈만 달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도와드려야지. 가족이면 저도 가족 아닌가요? 제 생각은 안 해보세요? 남편 놈이 말문이 막혔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집안일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댁에 가서 청소, 빨래, 요리까지 다 해왔는데 이제는 최소한만 하기로 했어요. 서연아, 오늘 청소 안 하고 갈 거야? 네, 집에서 아이 봐야 해서요. 아이는 여기서 봐도 되잖아. 그래도 집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모가 뭐라고 하셔도 전 당당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연아, 이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아이 때문에 많이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형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뭐? 나는 바빠서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신우가 화를 내도 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한 일은 친정과의 연락을 늘리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과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전화를 드렸어요.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 저 이제 시댁 눈치 안 볼 거예요. 어머, 무슨 일이야? 전 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서연아, 그런 집에서 왜 그렇게 참고 살았니?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엄마,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 딸이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까 전 더욱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은 아이 양육에 남편 놈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거였어요. 그동안 남편 놈은 아이 돌보는 걸 완전히 제게만 맡겨왔거든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아이 목욕시켜주세요. 나? 나는 잘 못하는데. 못하면 배워야죠.
제가 맨날 할 순 없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당신 아이잖아요. 남편 놈이 뭐라고 해도 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 놈이 서투르게 아이를 돌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야간 수유도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여보, 오늘 밤에는 당신이 분유 타주세요. 나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저도 낮에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요. 공평하게 해야죠. 남편 놈이 불만을 표했지만 전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니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정말 볼만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너 요즘 너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순종적이었는데. 네, 이제는 제 생각대로 살려고요. 며느리가 어디서 시댁에 대들어? 대들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시모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신우는 더 심했어요. 서연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가족이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게 어디 있어?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죠. 일방적으로 희생만 요구하면 안 돼요. 뭐? 희생? 우리가 언제 널 희생시켰다고? 형님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전 더 이상 신우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 놈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점점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너 요즘 이상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야?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모습? 이게 네 원래 모습이야? 네, 맞아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거죠. 남편 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서연아, 결혼하면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야. 네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이기적이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만 모든 걸 맞추라고 한 건 뭐예요? 그게 언제?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전 남편 놈에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했어요. 제가 직장 그만두고 아이 키우는 것도 당신들이 원해서였어요.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당신들이 요구해서였고요. 집안일을 혼자 다 하는 것도 당신들이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 놈이 할 말이 없었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양보해가며 살아야지. 양보는 서로 하는 거예요. 저만 일방적으로 양보할 이유는 없죠. 너무 원리원칙만 따지는 것 같아. 원리원칙을 따져야 공평하게 살 수 있어요. 남편 놈은 결국 포기했는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저를 압박했어요. 어느 날 시부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네가 요즘 너무 건방져진 것 같다. 건방진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 며느리가 무슨 권리? 시부의 말을 듣고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도 사람이에요.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죠. 존중? 우리가 언제 널 무시했다고? 지금까지 제 의견은 한 번도 들어주신 적 없잖아요. 그건 네가 며느리니까 그런 거야. 시부의 말에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님,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시부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너 정말 버릇 없어졌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고? 뭘 깨달았다는 거야? 제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시부가 할 말이 없었는지 화만 내시다가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 분위기가 정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해서 후련했어요. 하지만 남편 놈은 그런 제가 불만스러웠나 봐요. 서연아, 우리 좀 대화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네가 너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참았던 거예요. 참았다고? 뭘 그렇게 참을 게 있었어? 남편 놈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보,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억울? 뭐가 억울했다는 거야? 전 남편 놈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하지만 남편 놈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그게 결혼 생활이야. 서로 양보하고 참는 거지. 양보는 서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만 양보해야 해요? 너도 양보받은 게 있잖아. 뭘요? 우리가 널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도 양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양보라니. 여보, 지금 정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 결혼은 서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양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 놈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결혼하면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 맞춰가는 건 서로예요. 저만 일방적으로 맞출 이유는 없어요. 남편 놈이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공평하게 살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 남편 놈에게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말해줬어요. 집안일은 공평하게 분담하고 아이 양육도 함께하고 용돈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남편 놈은 처음에는 저맨 비로시케 더우 당황스러워하더니 점점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알겠어. 한번 해보자. 정말요? 응, 내 말도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남편 놈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남편 놈의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 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집안일은 또 제가 다 하게 됐고, 아이 돌보는 것도 저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여보, 약속하지 않았어요? 집안일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조금만 참아줘. 그럼 언제까지 참아요? 일이 좀 정리되면 남편 놈은 맨날 그런 식으로 핑계만 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달라진 모습에 당황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이번 주말에 친척들이 온다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줘. 죄송해요. 아이 돌봐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아이는 여기서 봐도 되잖아. 친척들이 오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해. 시모가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아이가 낯선 곳에서 힘들어할 것 같아요. 에이, 변명이야. 그냥 하기 싫은 거지. 시모가 화를 내셨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신우가 갑자기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축하드려요. 그런데
돈이요? 예단이랑 혼수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해. 저희요? 그래,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라니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형님, 죄송하지만 그런 큰 돈은 저희도 없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 네, 친정이 그렇게 잘 산다면서 또 제 친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친정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신우가 우기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놈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형님, 결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여보,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럼 100만 원이라도 아예 안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 남편놈은 또 시댁 편만 들더라고요. 전 정말 화가 나서 친정에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신우가 결혼한다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뭐라고? 500만 원? 네, 처음에는 500만 원이라고 하고 남편은 100만 원이라도 주자고 해요. 서연아,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너희가 신우 결혼 비용을 대줘야 하는데? 어머니도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서연아, 우리 큰딸이 늦은 나이에 재혼하는데 좀 도와줘야지. 아버님, 축하드리지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네 친정에서 좀 보태주면 되잖아. 또 제 친정 얘기예요. 전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아버님, 저희 친정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뭐가 상관없어? 사돈끼리 도와주는 거잖아. 그럼 시댁에서 저희 일에 도와주신 적 있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부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결혼할 때도 신혼집도 저희가 마련했고 결혼식 비용도 저희가 다 냈잖아요. 그건 우리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럼 저희 형편도 안 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시부가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가족이 결혼하는데 축하도 안 해주고 축하는 드렸잖아요. 하지만 돈은 별개예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형님이 지금까지 빌린 돈 갚으신 적 있나요? 신우가 말문이 막혔나 봐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너 정말 고약하다.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고약해요? 전 더 이상 신우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놈이 또 저를 탓하더라고요. 서연아, 네가 너무 심한 것 같아. 형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는지 알아? 서운해요? 제가 왜 서운해하시게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너 정말 변했다. 변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남편놈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과의 관계가 정말 최악이 됐어요. 시댁에 가면 아무도 저와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놈도 집에서 말을 거의 안 했어요. 하지만 전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남편놈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우리 더 이상 안 맞는 것 같아. 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하다니. 여보, 지금 술 취해서 하는 말이에요? 술 취했어도 정신은 멀쩡해. 우리 정말 안 맞아. 뭐가 안 맞는데요? 너 요즘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남편놈이 저를 탓하더라고요. 제가 이기적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심해. 괜찮았다고요?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게 결혼 생활이야. 서로 참고 사는 거지. 또 그런 소리예요.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좋아요. 이혼하죠. 뭐? 남편 놈이 당황하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아, 아니야. 내가 술 취해서 한 말이야.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남편 놈이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술 취해서 헛소리했어. 헛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니야, 정말 헛소리야.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전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상황을 들어보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고 양육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전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혼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서연아, 정말로 이혼할 거니? 네, 엄마.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까지 힘들었으면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부모님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남편 놈에게 이혼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했을 때 남편 놈은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서연아, 진짜 이혼하려는 거야? 네, 진짜예요. 왜? 우리 뭐가 그렇게 문제야? 여보,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전 남편 놈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하지만 남편 놈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걸로 이혼까지 할 일인가? 저한테는 큰 일이에요.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집은 상관없어요. 우리 집 얘기만 하세요. 남편 놈이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알았어.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네? 아이요? 응. 아이는 아버지가 키우는 게 맞지. 남편 놈이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안 됩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너는 경제력이 없잖아. 그럼 다시 취업하면 돼요.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남편 놈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됐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뭐? 이혼? 서연이가 이혼하겠다고? 시모가 펄펄 뛰시더라고요. 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이혼이 뭔지 알고 하는 소리야? 잘 알고 있어요. 애는? 애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키울 거예요. 네가 뭘로 키워? 경제력도 없으면서 시모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신우는 더 심했어요. 서연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아이 생각은 안 해? 아이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말이 돼? 부모가 이혼하는 게 따스리 아이한테 좋다고? 불화하는 부모 밑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낫죠. 신우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화만 내다가 가버리더라고요. 시부는 아예 저를 불러서 협박까지 했어요. 서연아, 이혼하면 네가 손해야. 손해가 뭔가요? 아이도 못 키우고 혼자서 어떻게 살 건데?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하기는 나중에 후회해도 늦을 줄 알아. 시부가 으름장을 놓으셔도 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식구들과 헤어질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놈 측에서는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양육권을 넘기라고 했고, 저는 그동안의 증거들을 모아서 맞섰거든요. 그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서연아, 힘들지? 네, 엄마. 하지만 견딜만 해요.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부모님의 지지가 있어서 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드디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게 됐고 남편놈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순간 전 정말 기뻤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낸 거예요. 남편놈은 판결을 듣고 정말 황당해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아버지인데 왜 양육권을 못 가져?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이혼이 성립되고 나서 전 정말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남편놈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어요. 우선 살 곳부터 문제였어요. 신혼집은 남편놈이 가져갔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얹혀 살게 됐거든요. 서연아, 괜찮으니까 천천히 자리 잡아라.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30 중반에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에 들어앉은 제 처지가 너무 초라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했어요. 남편놈이 양육비를 주기로는 했지만 실제로 제때 주는 건 별개 문제였거든요. 첫 달에는 그래도 줬는데 두 번째 달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언제까지요? 다음 달에는 꼭 줄게.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했는데 그 과정도 정말 복잡하고 스트레스였어요. 취업 준비도 쉽지 않았어요. 몇 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경력 공백이 큰 부담이었거든요. 경력 단절 기간이 좀 길어 보이네요. 그 사이에 뭘 하셨나요? 육아와 가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야근이 많은데 아이 돌봄은 괜찮으신가요? 면접마다 받는 질문이었어요.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취업의 큰 장벽이었어요. 10군데 넘게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엄마, 왜 울어요? 어느 날 또 면접에서 떨어진 후 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양육비는 제때 안 들어오고 취업은 안 되고 적금을 깨서 생활비로 쓰는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그러던 중 친정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얹혀 살면서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까지 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엄마, 제가 빨리 취업해서 나갈게요. 서연아, 괜찮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건을 좀 낮춰서 계속 지원했어요. 전공 분야가 아닌 곳도 지원하고 급여도 많이 낮춘 자리도 알아봤거든요. 드디어 6개월 만에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정말 간절했던 터라 조건이나 급여를 따질 여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출근 첫날부터 현실의 벽을 또 느꼈어요. 아이 있으시죠? 갑자기 조퇴하거나 그러면 곤란한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플 때 정말 난감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쫄깃했어요. 어머니, 아이가 열이 나서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네, 지금 갑니다. 그러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뛰어가야 했어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애 때문에 자꾸 이러면 회사 일에 지장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픈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회사도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좀 더 아이 돌봄에 신경 쓸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완곡한 해고 통보였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이혼을 잘못한 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버텨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아이 돌봄이 가능한 시간대에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마침 지인 소개로 작은 마케팅 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일하시면 돼요. 아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라 이해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아이 돌봄과 양립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일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이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고 제가 일하는 동안 친정 어머니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손자 돌보는 게 뭐가 고마워? 어머니의 그런 말씀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드디어 정규직 기회가 생겼어요. 예전에 일했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마케팅 분야였거든요. 육아맘도 환영하는 회사예요. 유연근무제도 있고 아이 아플 때도 배려해드려요. 면접에서 들은 그 말이 정말 달콤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동료들이 정말 이해심이 많았어요. 서연 씨, 아이 때문에 일찍 가야 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를 받으면서 전 정말 고마움을 느꼈어요. 예전 시댁에서는 이런 배려 따위는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아이도 이제 제법 커서 말도 잘하고 걸음도 잘 걸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우리 아가 사랑해.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예전에는 시댁 눈치 때문에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놀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정말 통쾌한 소식을 들었어요. 신우의 재혼이 파혼됐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신우가 상대방 집에도 돈을 요구했다가 파혼당한 거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서연아, 네 신우 재혼 파혼됐다던데? 정말요? 왜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랬다더라. 상대방 집에서도 돈을 달라고 했나 봐.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결국 신우의 그 성격 때문에 파혼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놈 소식도 들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놈은 아직도 혼자 살면서 시댁에 얹혀 지내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해봤지만 이혼남의 시댁 식구들까지 부담스러워서 쉽지 않았나 봐요. 엄마,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아요? 글쎄, 다들 어렵게 산다던데 네가 없어지니까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통쾌했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혼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 2,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나니 지금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현재 전 아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한테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이와 단둘이 자유롭게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더 이상 억울하게 참고 살 필요가 없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더 좋은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한테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아가 오늘 뭐 하고 놀까? 엄마, 공원 가요. 좋아, 공원 가자.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제 부모님도 지금의 제 모습을 정말 좋아하세요. 서연아, 이제야 네가 살 것 같다. 엄마, 저도 그래요. 그래, 그런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 어쩔 뻔했니.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전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걸 느껴요. 지금 전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제 사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동안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마케팅 회사를 차려보고 싶어요. 엄마가 사장님이 될 거야. 우와, 엄마 사장님. 아이도 제 꿈을 응원해줘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억울하게 참고 사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삶을 찾으시길 바래요.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다만 현실적인 준비는 꼭 필요해요. 경제적인 계획도 세우고 아이가 있다면 돌봄 계획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뛰쳐나오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 가끔 옛날 일들을 떠올리면서 웃음이 나와요. 그때는 왜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 하면서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전 더 일찍 결단을 내렸을 거예요. 그럼 불필요한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찾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용하는 거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실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